자, 이번 시간에는 빈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빈칸은 31번부터 34번까지 있고 보통은 이제 3점짜리가 3개 이상이 나옵니다. 배점으로 치면 11점이고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배점인데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나 우리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장과 그리고 첫 번째에 나오는 첫 두 문장 정도에서 글의 소재하고 주제가 좀 파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거를 보고 얘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추가로 뉘앙스까지 파악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완전한 주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하고 어느 정도 많이 연결이 되는 문장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또 앞이나 뒤에 어떻게 해줘야겠어?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앞뒤 문장, 못해도 빈칸의 앞, 뒤 두 문장 정도의 힌트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제 빈칸을 보면은 무관한 거 그리고 주제하고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없애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답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빈칸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이제 부정어가 있을 때입니다. never이라든가 not이라든가 no라든가 이런 부정어가 있을 때에는 빈칸을 어떻게 되겠어? 반대되는 말을 적어줘야겠죠. 지금 우리 31번부터 34번까지 봤을 때는 31번이 약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3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꼬아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부정어가 있을 때 얘를 반대되는 걸 적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이렇게 31번처럼 한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32에서 34번처럼 구나 절 단위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3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는 일단은 빈칸 문제고 그리고 단어가 몇 개예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1번은 일단은 단어 하나가 있고 이거 자리에 들어갈 게 뭘까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기 전에 왼쪽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부분부터 볼까요? 세 번째 줄에 ripe 하면은 익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whole 하면은 겉껍질, 우리 본문의 밑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 fructose 하면은 과당이라는 뜻이고 glucose 하면은 포도당 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뜻을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obtain 하면은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빈칸 문제를 볼 때는 빈칸 문장을 먼저 한번 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The predator 이라는 거는 포식자죠. 그럼 일단 포식자가 있어요. 근데 as a result라는 거를 봤을 때 앞에 거는 이제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식자는 never receives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여기 that 들어가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나요? 그렇죠. 동격이 되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얘 메시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빈칸하다 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문장을 한번 봅시다. That makes for a win-win for predator and prey래요. 그럼 포식자하고 이제 먹이하고 두 개를 봤을 때 둘 다 win-w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좋다 라는 이야기인 거겠네. The animal obtains. 그래서 그 동물이 obtain, 얻습니다. 뭘 얻어요? 더 많은 칼로리를 얻고 그리고 because it keeps eating more and more fruit and therefore more seeds까지. 자, 그래서 그것이 keep, ing 하면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과일을 계속 먹습니다. 과일을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또 그러므로 씨앗까지도 계속 먹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일단은 모기를 먹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포식자가 어떻다라는 거, 그렇죠. 걔가 계속해서 고프다 라는 거겠네. 그럼 배가 계속해서 고프려면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배가 불러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뒤에를 읽어봤을 때 답이 1번이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답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When is the right time for the predator to consume the fruit? 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언제가 가장 적기일까요? For the predator, 포식자에게 있어서 to consume, 먹는 것이 the fruit, 과일을 먹는 것에 있어서 언제가 최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포식자가 있어요. 포식자는 이제 과일을 먹는 동물을 지칭하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일을 먹는데 이때 언제가 적기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The plant uses the color of the fruit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그 과일의 색깔을 이용을 해요. 뭐 하기 위해 가지고 to signal to predators. 그렇죠. 포식자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That it is ripe. 근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예요? 그렇죠. 이거 익었어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거를 익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means that the seed's hull has hardened. 그렇죠. 씨앗의 겉껍질이 딱딱해졌습니다. And 그래서 the sugar content is at its height 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분이 어떻다? 당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해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과일이 적기가 되었어요. 적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색깔을 통해 가지고 나 당분이 많아요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제 incredibly 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당분에는 비밀이 있나 봐요. The plant has chosen to manufacture fructose instead of glucose라고 하네요. glucose라는 것은 아까 포도당이라고 했죠. 근데 포도당 앞에 뭐가 있습니까? instead of 포도당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걸 쓴다? 그렇죠. fructose라는 과당을 사용을 합니다. The plant has chosen to manufacture fructose라는 것은 그래서 그 식물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그렇죠. 과당을 manufacture, 제조를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선택을 해왔다 라는 거죠. As the sugar in the fruit, 과일의 당분으로서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이용을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뒷문장에서 포도당하고 그리고 과당하고 비교를 했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glucose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glucose라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인슐린을 높여줍니다. 인슐린을 높여주죠. 사람과 영장류에 있어서 인슐린을 높여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처음으로 이제 raises 높여주죠. 무엇을 높여줍니까? 그렇죠. 렙틴의 정도를 높여줍니까? 렙틴의 정도를 높여주는데 이때 이 렙틴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작가가 추가로 설명을 해줘요. A hunger blocking hormone 이라고 하네요. 그럼 hunger blocking 하면은 배고픔을 막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배고픔을 막도록 하는 이러한 호르몬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배불러 이건데 근데 프럭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해서 배고픔이 유지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저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과일이라는 것이 당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과당의 역할은 어때요? 포식자로 하여금 배고픔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배고픔을 유지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식자가 그래서 과일을 계속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당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윈윈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입장, 즉 포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칼로리도 더 많이 섭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많은 과일도 먹게 되고 그러므로 더 많은 씨앗도 먹게 됩니다. 더 많은 씨앗을 먹게 되니까 이제 과일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겠어요? The plant has a better chance.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뭐의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Of distributing more of its babies. its babies라는 거는 씨앗의 입장이겠죠. 씨앗이 아니라 식물의 입장이겠죠. 식물의 입장에서 더 많은 후손들을 distribute, 퍼뜨린다, 나눠준다 라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1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그렇죠. 식물들의 전략이죠. 식물들이 자신들의 씨앗을 더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사용한다? 그렇죠. 프럭토스라는 과당을 이용을 한다더라. 과당을 이용을 하니까는 동물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식물들은 더 많은 후손들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단어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ripe라는 거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익은이라는 뜻이었고, whole 하면은 겉껍질이라는 뜻이었죠. fructose 하면은 과당, glucose 하면은 포도당, 그리고 obtain 하면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fructose, glucose 이거를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일단은 앞에서 as the sugar in the fruit 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은 수거의 종류들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글루코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나와 있었죠. 글루코스는 이제 인슐린의 레벨을 높이고, 그것이 이제 렙틴의 레벨을 높이고, 얘가 배고픔을 방지하는데, 그리고 프럭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에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뒤에 정의를 내려주는 게 있을 겁니다. 정의를 내려주지 않더라도 뭐 글을 읽으면서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1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제라든가 제목으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식물들이 뭘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관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글루코스, 프럭토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의 뭐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의 부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식물들이 이제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동물들의 후손을 퍼뜨리는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무관한 문장을 물어보는 문제로도 아마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좋은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빈칸 위의 빈칸 위의 줄을 보면은 어때요? 그렇죠. 여기에 as a result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빈칸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따로 빼놓고 문장 삽입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게 이제 원인이 됐고 뒤에 게 결과가 됐더라. 그렇게 뒤에 게 결과가 됐는데 그 결과의 영향이 뒤에 또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 문제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기 전에 우리가 31번의 글의 흐름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죠. 일단 31번에서는 predator 그리고 fru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쭉 나오는 게 the plant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 밑에 the animal 그리고 the plant 그리고 뭐 seed, fruit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datory 이제 fruit을 소비를 하는구나,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fruit의 전략이 이제 익었다라는 신호를 보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고 얘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 sugar cont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sugar의 종류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글루코스고 하나는 프럭토스다라고 하는데, 얘가 사용하는 것은 프럭토스를 사용을 하는구나. 이것의 장점이 이제 어떤 것이었다? 그렇죠. 동물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한다 라는 거였죠. 그 결과로 이제 얘가 또 말하는 거, 동물들도 많이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식물도 이제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형광 펜칠해 놓은 부분을 한번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컴마 위치,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쉼표하고 위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지칭을 하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죠. 컴마하고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고 앞에는 이제 문장을 수식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